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하락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종목들을 처분할지 혹은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라면은 저가에 새롭게 포트를 구성할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바닥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말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추가적인 매수나 혹은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ADP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예상치는 16만 명이었는데 2021년 1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의 증가폭이 나오면서 사실상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약 9만 명의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시장이 사실상 둔화했다는 반증으로 미증시가 올랐다고 기사가 나왔죠. 실제로 어제 나스닥이 1.3% 정도 상승했는데, 고용시장이 둔화가 되면은 원래는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시장에는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현재 연준이 매파적 기조, 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밑바탕이 바로 이 고용시장입니다. 미국의 강한 고용시장을 기반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다고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혹여나 이 미국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경우 당연히 연준도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만큼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지금 시장은 이 고금리를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현재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게 아니라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 고금리를 반영하면서 만들어진 하락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금리 기조뿐만 아니라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국제유가인데, 이 고용지표도 사실상 국제유가의 급등이 반영된 지수입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이 반영된 이후 고용시장이 둔화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당연히 원유에 대한 수요 감소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당연히 이는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증시 상승을 도왔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 출발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1% 이상 상회하는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장 막바지에 마이너스 0.7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를 간신히 지켜내는, 그러면은 현재 주변국 이 아시아 증시, 홍콩 지수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왜 다시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반전이 됐냐?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스피 PBR이 0.9 아래로 내려오면서 사실상 저평가 영역에 이미 들어선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오늘 시장 수급 주체를 보면은 기관은 여전히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 대한 연일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순매수로 들어왔는데, 이게 저가 매수가 아니라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면서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일부 종목들이 추세를 훼손하게 되었고, 이 추세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싸게 공매도 대차장고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 집계가 확인이 된 거는 사실상 저가 매수가 아니라 환매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가 매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외국인은 현재 국내 증시 저가 매수 메리트가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내일 비농업 고용지수가 잘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이 분명히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왜 아직까지 저가 매수를 망설이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그냥 들고 있는 공매도 대차장고만 상환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환율이 같이 올랐습니다. 지난 7월과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많이 올랐죠. 연중 최고가를 지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비싸지면서 이 외국인도 국내 증시에 섣불리 들어올 수 없는 구조적 특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달러 상승세가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저가 매수 메리트가 부각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1363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딱 $10,000를 투자했을 때 그 원화를 기준으로 1363만원입니다. 근데 이 1363만원으로 외국인이 투자를 해서 1400만원을 만들었는데, 달러가 142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도 다시 $10,000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1420만원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증시에 투자
투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저가 매수에 임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하락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못해도 이 달러 상승이 진정이 되는 시점부터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진정이 되는 시점은 빠르면은 내일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는데, 비농업 고용지수도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처럼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 시장 투자자들은 단순히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시장이 고용시장 둔화를 통해서 긴축 기조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정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부각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떨어진 이유도 내일 비농업 고용지수를 앞두고 외국인이 섣불리 저가 매수에 임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시장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수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시점이 언제냐? 쉽게 생각해서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저가 매수에 임하는 시점부터 시장은 회복할 수 있고 바닥에 근접했다는 확신을 우리 개인 투자자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외국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대외적인 시장 불확실성이 개선이 되고 국내 증시 저가 매수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강달러 기조가 적어도 하락이 아니라 진정됐을 때 달러가 좀 오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을 때 외국인 수급이 국내에 돌아오게 될 거고, 그 시점이 바로 우리가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에 임할 수 있는 정확한 마켓 타이밍 혹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대외적인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외국인 수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와 같이 외국인 수급 의존도가 높을 때는 무리하게 예측하면서 대응하기보다는 충분한 관망을 통해서 최소한의 매매로 사실상 지수에 관계없는 개별주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농업 고용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 이미 시장은 저가 매수 메리트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필요한 거는 현재가 저점이라는 이 매력 포인트보다는 바닥에 근접했다는 확신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알려드렸고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 국채금리가 진정이 되면서 당연히 연준의 매파적 기조도 근거가 감소하기 때문에 긴축 전망에 대한 반전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긴축 전망이 반전되면은 고금리 기조도 약화되고 그러면 달러도 진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거는 사실 내일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외인의 순매수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이라는 근거에 대한 확인은 당연히 외국인이 본격적인 저가 매수에 임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가 매수에 임할 수 있는 이 외국인의 특징을 염두해서 우리가 신규 매수에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 수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비농업 고용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에 우리는 이 비농업 고용지수 결과에 따라서 저가 매수에 임할 수 있는 마켓 타이밍이 앞당겨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물론 내일 예상치를 하회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지만 이건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농업 고용지수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저가에 매수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그때 정확하게 맞춰서 제가 앞전 영상에 올려드렸던 반도체 종목과 같이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하시면은 충분히 2023년 하반기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마켓 타이밍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인사이트는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침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꼭 들어오셔서 시장 인사이트 확인하시고 매일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종목들도 참고하셔서 함께 매매하신다면 더욱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또 내일 만날게요.